한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아졌고 우리의 일상은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학 역시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았습니다. 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비대면 수업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제 교육에서 환경이 집이라는 환경이라 보니까 뭐 PPT나 칠판을 이용한 수업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돈을 돌려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남대학교가 동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MIT나 하버드 같은 데서는 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K묵을 만들고 있는데 전남대는 이 K묵에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등록금을 좀 낮추는 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서도 한 주 차에 3시간짜리 수업인데 1시간 반 수업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로 그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예대처럼 실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등록금 환불을 통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씨 어디 가세요? 저 이제 수업 있어서 카페 가거든요. 수고하세요. 부지런한 선우 씨는 수업을 들으러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카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우 씨. 선우 씨 네, 무슨 일이세요?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요. 그쵸. 비대면 수업인데. 학비 냈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비대면 수업은 제때제때 제대로 챙겨 듣지 않으면 진도 못 따라가요.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나요?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동영상 녹화해서 강의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선우 씨는 어떤 강의를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실시간 강의가 교수님과 소통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좋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올려주시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비대면 수업 방식에 좀 만족을 하시나요? 사실 학기 초에는 이런 비대면 강의 방식이 좀 별로였어요. 이제 매일매일 강의를 챙겨봐야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공부를 더 진행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우 씨 네? 지금 수업 쉬는 시간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개념 중에 잘 기억나지 않는 개념이 있어서 복습 차원에서 교재를 읽고 있었습니다. 대면 강의 하실 때도 이렇게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공부 같은 거 하셨나요? 대면 강의는 이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이제 강의실 찾아가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대면 강의 중에서는 강의가 끝나고도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선우 학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민준 학생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지금 수업 들으러 PC방 가고 있어요. 비대면 수업이라서 요즘은 그냥 PC방에 들어서 아무도 몰라요. 공부가 뭐 인생의 전문 아니잖아요. 빨리 수업 들어갑시다.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PC방으로 향하는 민준 씨. 민준 씨, 네. 들으면 수업에 집중이 되세요? 요즘 비대면 세대들은 수업 이렇게 들어요. 그럼 비대면 수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저 대면 때도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게임하고 그랬어요. 자랑이네요, 민준 씨.
씨? 네. 지금 수업 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교류 활동 좋아해서 그런 정보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요즘도 이런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이제 저는 평소에도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대외 활동을 좀 즐겨서 하는 편이라서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회를 빼앗아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공모전이나 이런 대외 활동 준비하면서 좀 미래를 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든 시기지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을 잡는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외 활동이나 혹시 공모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자율전공학부인데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지 말고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것도 열심히 해두면 취업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이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에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더 계속 대외 활동을 쌓아간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업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 민준 씨 아까 무슨 수업 들었어요? 저 일본어 회화 장문 들었어요. 민준 씨 일본어 좀 하시나 봐요? 제가 일본 역사랑 문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환학생 가려 했었거든요. 근데 왜 못 가셨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죠. 교환학생 못 가서 좀 아쉽죠? 당연히 많이 아쉽죠. 원래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꼭 필요한 스펙이 교환학생이었는데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죠. 지금 그래서 대학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전대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뭐 잘못 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농구 진짜 잘하거든요. 보였어요? 제가 막내 전대 농구 동아리 벼라 주전이었거든요. 민준 씨 의외로 팔방미인이시네요. 미인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농구 동아리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대운동장에도 펜스가 둘러져 있고 모임도 잘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민준 씨 그럼 농구 동아리에서는 뭘 하신 거예요? 주로 농구를 많이 했죠. 농구를 많이 했는데 뭐 농구 끝나고 술도 마시고 뭐 한잔 하면서 저 우정도 샀고 뭐 MT도 갔다 오고 뭐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또 대학교의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준 씨가 지금 몇 학년이시죠? 지금 이제 군 제대하고 2학년이죠. 2학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한창 때 놀지도 못하고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요.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농구도 하고 놀러 가고 싶네요. 예전에는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어려워져서 불편함을 느낀 이들이 민준 학생뿐만은 아니겠죠. 이렇게 학생들은 같은 곳 중에도 각자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학교의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대면 수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인각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무슨 강의냐에 따라서 그리고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수업이 있잖아요. 막 이걸 풀어주고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막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주는 게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더 좋다. 왜냐하면 놓친 것들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고 잠깐 멈춰놓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동영상 강의가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흔히 이제 교수님들 그러더라도 공부를 원래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동영상이나 이런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와서 앉아 있는 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 어쨌든 온라인과 대면이 양쪽이 다 있는 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하던 수업은 다 대면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시간을 다 대면으로 한 수업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라고 한 수업도 있고 이 강의는 100% 온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저는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장이 필요한데 그때 썼던 게 이제 말씀드렸던 밴드죠. 동영상 강의를 보고 궁금한 거를 언제든지 올려라.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질문을 올리면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변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을 때 애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게 되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혀 없을 때도 저는 모든 강의에 밴드를 열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언제든지 질문하거나 제가 또 뭐 공지할 게 있거나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주로 소통하는 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이 가지는 장점은 동시에 두세 명이 와르륵 쓰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세 명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2분씩 쓰게 되는데 세 명이서 질문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몇 초 만에 쭉 읽으면 아 이런 질문을 갖고 있구나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줌으로 그 화상 수업을 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자 모두 채팅창에 하나씩 써보세요. 라고 하면 저르륵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온라인이라는 게 좋은 도구가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쭉 온라인, 오프라인이 당연히 같이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나 강의실이 따로 없는 사이버 대학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이버 대학과는 다른데 바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곳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캠퍼스가 없는 덕분에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각국의 도시를 무대로 삼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 대학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인 셈이죠. 갑자기 바뀌어버린 대학생활.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도가 친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듯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쭉 온라인, 오프라인이 당연히 같이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성의 법칙이 깨지고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이 둘의 융합은 경험과 효율성, 우리에게 두 마리 토끼를 안겨줄 것입니다.